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그러게요. 네, 당장사 10월의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할로윈이다 이런 생각이 좀 새삼스럽게 드는데 뜬금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네, 뉴욕장 브리핑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GDP 성장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와주면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하는 분위기였죠.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보자면 GDP가 2.8%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였던 3%를 밑돌기는 했지만 2.8이면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 소비 지출이 3.7% 증가로 성장을 견인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ADP가 발표하는 민간 고용이 23만 3천 명으로 발표되면서 예상치였던 11만 5천 명을 아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장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분위기.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반도체 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일단 AMD 전일 실적 실망감, 4분기 매출 가이던스 미스가 나면서 10.6% 밀려났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비디아 매출 비중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고객사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조작 논란 관련한 잡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2.7%나 폭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1.4%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 밖의 특징주들을 보겠습니다. 그나마 지수 방어에 나서줬던 종목이 바로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AI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잘 지켜냈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면서 바클레이즈와 시티 그리고 JP모건이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라이릴리. 오늘 국내 시장에서 비만약 관련주들의 향방 조금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죠.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조금 굼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측에서는 이게 재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요가 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을 달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6.3%의 급락 움직임.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떠한 포인트에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지 잠시 후 희재 앵커와 정리를 해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델, 슈마컴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서 폭락하자 같은 서버 경쟁사다 보니까 반사 수혜 기대감 속에서 6.4%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발표됐던 빅테크주들의 실적 두 가지를 챙겨보려고 합니다.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아침서부터 계속해서 수치를 팔로우업하고 계실 겁니다. 매출액은 655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3달러로 나타나게 됐죠. EPS와 매출 더블 비트가 확인됐다는 점 긍정적이었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가파른 성장세를 몇 분기 동안 보여주고 있는 애저 클라우드 부문이 되겠습니다. 33%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급격한 성장세를 확인해 나갔죠. 지금 클라우드 시장 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 세 기업이 아주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알파벳이 클라우드 부문에서 워낙 호조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실망감이 있었다면 주가도 쇼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행히 두 기업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잘 증명해낸 것이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AI 투자를 통한 성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좀 나빴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캐펙스 투자가 149
9억 2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월가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진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우려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분기 클라우드 총 마진율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다가 캐펙스는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사실 초반에는 실적 비트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으나 CFO의 발언이 전해짐에 따라서 3%대 급락 반전하고 있다는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의 실적도 보시죠. 405억 9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6.03달러의 EPS를 발표했습니다. 매출 비트의 어닝은 서프라이즈 수준, 거기다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의 밴드의 중앙값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헤드라인 넘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AI 투자를 통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구나 확인되는 실적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망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메타는 지금 메타버스, AI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은 맞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소셜 미디어, 여기에 붙는 광고를 통해서 가장 큰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접속해서 오랫동안 상주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실망스럽게 나타났습니다. 5% 증가에 그치면서 컨센 대비 미스가 나온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커버그 CEO가 앞으로도 우리는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3% 가까운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실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AI 투자를 통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점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캐펙스 투자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진율 축소의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단점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엔비디아향 매출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AI 섹터에 또 긍정적인 투심을 불러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파트 마무리하고요. 서울로 가보시죠. 미 시장이 많이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이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은 내부적인 악재 때문에도 안 좋았습니다. 양 지수가 보시다시피 1% 가깝게 저점을 낮춰가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약점이 다시 한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고려아연, 금양의 급락, 거버넌스 이슈와 더불어서 이런 밸류업 기대 훼손이죠. 더불어서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보완된 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러면서 낙폭을 키웠던 하루,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 전환됐고요. 코스닥도 사흘 만에 조정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사실 지수가 반등을 줄 때에도 팔았는데요.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였던 코스닥도 아쉬웠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코스닥을 끌어내렸고요. 최근 지수를 든든하게 받쳤던 이 고점에서의 움직임 나오는 금융, 방산, 조선 섹터들도 약했습니다. 반도체도 그 안에서 엇갈리는 모습 속에 삼성전자는 빠지고 하이닉스는 오르는 등 섹터 내에서도 개별적인 움직임의 종목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섹터 안에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오후장에 나온 이 최은범 회장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속에서 아마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 백기사의 우호 지분을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유증카드는 많은 주주들이 예상하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조 원 넘는 유증카드가 발표가 되면서 지분율을 상대편으로 좀 희석시키고 오히려 그 지분을 우리사주 쪽으로 담아가면서 본인의 이제 백기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경영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명분은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망감 때문에 하한가로 치달았고 그 전날 어젠 장중에 시총 9위까지 갔으니까요. 시총 9위, 거의 30조 원 넘는 시총에서 어제 한 7조 원 넘게 시총이 증발했습니다. 시총 순위는 17위로 뚝 떨어졌고요. 20조 원 살짝 넘게 시총이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약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비교적 선방했었던 몇몇 섹터들이 있었는데 다소 테마단으로 움직였다라는 주주들의 움직임도 볼멘 목소리도 나올 법한 작은 종목들이었습니다. 구글이 어제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소 올랐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이죠. xAI가 거의 55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속에 AI 소프트웨어 쪽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연속성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지원단 파견한다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며 트럼프 트레이드에 더해서 현대 에버다임은 두 자릿수의 급등, 재건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만 나타내고 있을 뿐 사실 지수도 9조 원, 코스닥도 4조 원대, 거래가 거의 메말라 있고 투심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간밤에 미시장이 3대 지수 모두 빠졌고 기술주들의 쇼크, 급락이 나온 상황 속에 투심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미국의 반도체 쇼크 속에 삼성전자의 또 세부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10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데 투심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이겠죠. 매출액은 지난 잠정실적 발표 때 나왔던 대로 79조 원, 영업이익 잠정치 9조 1천억 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세부 실적 이것은 다 잠정치예요. 증권가에서 사실 5조 원 정도 DS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지난 실적 잠정치 나오면서 많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4조 1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 정도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컨퍼런스 콜의 관전 포인트는 이 DS 부문이 여기 컨셉에 부합하느냐 여부일 겁니다. 전체가 한 9조 원대로 쇼크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 4조 원대에서 크게 서프라이즈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DS의 부진을 좌우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쪽의 수요는 언제쯤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서의 힌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시 구간 예상이 되어 있는데 또 더불어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캐펙스 설비 투자 감산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다라는 공급과 관련된 코멘트까지도 두 가지 중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HBM3. 지난 28일 대만 디지타임즈에서도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의 HBM3이 8단, 12단 이야기는 많은데 조건부 승인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입을 열어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는요. 사흘 만에 외국인이 다시 팔았습니다. 1,800억 원. 그동안 이틀 동안 산 금액도 훨씬 넘어서면서 너무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닉스는 사들이는 모습 나왔고요. 확정 실적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들어옵니다. 매출액 지난 잠정 때와 비슷하죠. 79조 987억 원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3분기 영업이익은 9조 1,834억 원으로 발표된 상황입니다. 세부 안으로 지금 실적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헤드라인 넘버는 잠정치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적의 주가에 많이 녹아들었죠. 5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 5만 9천 원의 반등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외국인이 사들였지만 6만 원 회복은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전이 있을지 6만 원 회복할지 여부는 아마 주주분들이 가장 굉장히 갈증 있게 기다리고 있는 뉴스일 겁니다. 지난 어제서 전해드릴 때 외국인이 왜 살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나왔고 인적 쇄신,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HBM과 관련된 희소식을 기다리는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는가? 간밤 빅테크가 줄줄이 밀렸습니다. 물론 알파벳, 구글은 살아남았지만요.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앞서 체리낸커가 자세하게 실적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물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해석들도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빅테크 실적에서 봤을 때 설비 투자와 이 클라우드 가이던스 두 가지는 반드시 증권가에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알파벳 클라우드 매출 지금 35% 성장했고 매출 강세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케이죠. 그런데 3분기 130억 달러의 설비 투자를 이번에 보여줬는데요. 그 캐펙스 자본 지출이 4분기에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더 넓혀가진 않네. AI 수요 아주 강하게 보고 있진 않나에 대한 물음표를 달아볼 수 있겠고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조금 전에 발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CF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체리네 거 전해드렸죠.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다음 분기에 31에서 32%가량 성장할 것 같아. 그런데 이번 분기 33%였어. 피크아웃 우려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타도 지금 다음 분기 매출이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펙스 투자도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4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서 다소 여기서 더 늘려가진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DS 부문 실적 들어와서 이 부분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삼성전자 3분기에 매출은 29조 2천억 원 달성했고요. 영업이익 요 전판 보셨으면 기억하시죠? 4조 2천억 원이 가이던스인데요. 시장 전망치 많이 밑도네요. 지금 아래 보시면 3조 8천억 원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이 거의 쇼크를 끌어내렸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받아들 물론 IM, 스마트폰 쪽, 하만이나 SDC 다른 사업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DS는 실망감 크게 헤드라인 넘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삼성전자의 DS 부분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AI 내러티브를 흔들 수 있는 빅테크의 자본 지출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이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HBM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흔들릴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반등했던 예스티,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움직임 체크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쪽도 간밤 미국에서 약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급락했죠. 비만 관련 종목들 이 역시 피크아웃을 좀 대비해야 할까요? 매출, 이익 보시면 헤드라인 넘버도 예상 하회했고요.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454억, 460억 달러 예상치 밑돌았고요. 연간 EPS도 이전에 16달러였거든요. 이전에서 많이 낮춰 잡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이번 실적에도 영향을 줬던 게 2분기에 도매 업체 쪽에서 재고를 축적시켰고요. 3분기에는 갖고 있던 재고를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요가 이렇게 강한데 빅테크 쪽 잘못 말했네요. 오히려 도매 쪽에서 재고를 빠르게 축적시켜야 되는데 왜 2분기에 갖고 있던 재고만을 팔았을까? 혹시 수요가 좀 약해서 여기서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물론 릴리 쪽에서는 아직 수요 여전히 강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FDA 쪽에서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릴리의 비만 치료제 이거 공급 부족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의 부진이 맞물렸습니다. 혹시 수요도 피크아웃이 아닐까? GLP 관련한 종목들이 우리 국내 출시하면서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쉬어가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저점으로 좀 밀려나갈지 이 단기간의 이슈로 그칠지는 물론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만 오늘 단일 하락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기회일지는 잠시 후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내용이죠. 지금 체코 쪽에서 우리 원전 계약 지난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잖아요. 그 부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일단 우리 경쟁사로 꼽히는 프랑스 전략공사, 웨스팅하우스 이 두 쪽에서 이의 제기한 거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번복될 것인가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2만 1,000원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어요. 지난 2021년에 고점 3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던 지금 분위기가 혹시 꺾이진 않을까요? 일단 어제 실적 발표했고 실적은 매출, 이익 모두 컨셉 밑돌았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그런데 실적보다는 2021년에도 이벤트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던 두산 에너빌리티다. 지금 움직임 감안해봤을 때 이 SMR 실적엔 찍히지 않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로 돌아설 때 멀티플 재평가 가능성을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 지금 호재와 악재가 맞물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지금부터 그럼 Q&A 살펴보죠. 자,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먼저 시장 분위기 점검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2,572선, 코스닥은 732선. 시총 분위기 좀 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으로 반등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하이닉스, HBM 쪽으로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자, 코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2%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리가캠도 약세, 2차 전지 약세 출발 예상입니다. 김성훈 KM투자 파트너스 대표와 Q&A 살펴보겠습니다. 삼전 확정 실적 지금 강보합권 출발.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쇼크 걱정됩니다. 오늘 전략은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시간의 하락의 영향폭은 사실 크게 받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있어서 DS 부분의 실적 예상보다 감소치가 주가에 이미 반영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당장의 실적보다는 빠른 콜테스트 통과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시장 전략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신용 물량이 한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6만 원대가 어느 정도 돌파가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을 좀 매도 차익을 좀 실어넣고 관망하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도 불구하고 AI 투자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상당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물이 나올 출회가 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일단 관망, 삼성전자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빅테크 지금 빠지고 있지만 크게 악재로 받아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잠시 후에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움직임 여쭤봤고요. 지금 펩트론도 5%가량 동시효과 구간에서 빠집니다. 일라릴리 급락 여파로 볼 수가 있겠는데 수요는 강하다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고점에서의 전략,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걸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 성장 초기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공급과 수요에 대한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반등폭을 보여준 터라 낙폭이 일단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과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년도에 있을 일라이릴리가 이제 마운자로의 시장 출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의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일단 비만 치료제가 이미 끝났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리 침투율이 아직 2%밖에 안 되고 있고요. 일단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성장률 한 15% 정도. 이제 바이오 관련 성장률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섹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오늘 조정 시에는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형주 위주로서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비만 관련된 임상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다 하락으로 여쭤보게 돼서 참 걱정이 되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5%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코 쪽에서의 변심 전략에 어떻게 반영해야 돼요? 아쉬운 거는 미국 쪽의 이제 관련 원전 섹터들은 바닥권에서 올해 같은 경우 3-4배 상승을 했는데 국내 기업들이 동조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렇죠. 역할을 해줬다는 건데 사실 두산의 실적 발표의 내막을 봤을 때는 밥캣의 영향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됐던 거지 본연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우리 실적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단 아쉬운 것은 각자 이제 우리가 부담 없는 주가의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 이런 그 보류 쪽에 체코 쪽에서의 보류 영향폭이 이제 주가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세론이다. 그래서 당분간 그래도?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원전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선 끝나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Q&A를 통해서 개장 전 전략 살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 김성훈 대표와 개장 중계 이어가겠습니다.